오늘도 일이 많고 지난 한 주도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일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윤성 차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8대 0이잖아요. 그죠? 예. 8대 0인데 이 8대 0이라는 수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탄핵 결정, 탄핵 심판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혼란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찰들 잔뜩 긴장했고 저희도 잔뜩 긴장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뭐 정광훈 목사 정도 목소리를 냈을 뿐이지 뭐. 근데 거기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광화문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정도지 생각외로 뭐 소요 사태도 없었고 저희도 큰 걱정 없이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특히 참 정말 너무 다양한데 뭐 어쨌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대선 모드로 들어가서 선대위를 꾸리죠 지금. 예. 민주당도 꾸리긴 꾸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내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오늘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하루 정도 아마 오전에 재판을 좀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좀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 사퇴를 하고 바로 이제 선관위가 꾸려진다. 이게 아마 민주당 내부의 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황우여 전 대표가 이제 선관위원장을 하니까. 예, 국민의힘. 제가 볼 때는 뭐 거기도 뭐 잘 골라 이분이 또 워낙 이분이 굉장히 유하시고 능력도 있고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그럼 대충 이게 대선 후보들이 언제쯤 뽑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정당. 일단은 그 공직선거 운동이 일단 5월 12일부터 2일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단은 경선이 마무리될 예정이긴 한데 5월 14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월 14일 정도가 이제 후보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잠룡들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간, 그러니까 4월 14일부터 한 5월 말까지 경선을 거치게 되면은 대충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6월 3일인데 5월 말까지 경선을 한다고요? 아니요. 4월 14일부터 4월 말까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깜짝 놀랐잖아요. 예, 4월 14일까지. 4월 말까지. 예. 4월 말까지면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원래 박근혜 이건 진짜 비극적인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이런 경험을 살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때도 3주 정도 걸렸어요. 대선 후보 저거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3개의 지역 거점에서 순회 경선할 것 같습니다. 아니 순회 경선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한대요. 그래도 뭐 순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뭐 형식상 어후명이잖아요.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뭐 그렇긴 한데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어제도 김두관 또 전 의원이 또 했고 오늘은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타겠다라고 했고 내일은 또 누구죠? 내일은 또 민주당도 여론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인의 존재감을 이번 기회로 드러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대통령이 마음이 있는 건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지금 15명일 거예요. 예. 저희가 세봤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럼요? 일단 한동훈, 오세훈, 윤상현, 이철우는 누군지 아시죠? 경북지사. 김문수, 원희룡, 홍준표, 나경원.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요? 아마 마음속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이제 주요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나경원이 있더라고요. 봐서는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또 최경환, 아까 저희 만났던 이정현, 황교안, 김기현, 또 이제 유정복. 잠깐 황교안 전 총리도 나와요? 예. 선언했나? 아무튼 선언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나온다 이거죠? 예. 김기현 전 대표도 있고요. 또 유정복, 최재형, 조경태. 조경태 의원도 나와요? 조경태 의원도 좀 어느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물론 본인한테 확인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되면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거 경기도지사까지 다 합하면 이거 쫙 빠지겠네요. 잘못하면.
아마 근데 5월 3일까지 그만두면 될 거예요. 네, 예.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저희도 예전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게 상당히 좀 망설이시던데 그냥 그 경선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냥 그 경선 떨어진다 확인이 되면은 본인 자체 그냥 뭐 미련 없이 경기지사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예. 사실은 도정도 제대로 돌아가는 예. 거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불출마 가능성이 또 여전히 또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서울시장이 자리가 비겠느냐라는 얘기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가능성.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정식으로 이제 불출마 선언합니다. 내일이요? 어디서요?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에서 있잖아요. 예. 오늘 오전에 해서 저희 기자들이 갔다 왔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예전보다는 임팩트가 확실히 좀 준 것 같습니다, 진짜.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아무래도 이번 처음이니까. 예. 10일 국회니까요. 오늘이 그 며칠이죠? 오늘이? 내일 모레네요. 예. 내일 모레 정도 정식으로 국회에서 아마 국회 앞 계단이나 본청이나 본인이 그 정치적 자산을 쌓은 데가 또 계엄을에 대한 본인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아마 그런 좀 퍼포먼스를 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 계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말 떳떳이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예. 한동훈 전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희 그러니까 조갑재 박건 대표의 일부 인터뷰를 한동훈에 대해 조갑재 평가. 기자라고 부르시는 걸 제일 좋아해요. 조갑재 기자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엄을 진짜 막았다 이 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전에 잘라가지고 저희 유튜브에 올렸는데 예. 그거에 대한 그 보수 유권자들의 정말 그 열화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분에 대한 그 팬덤이 확실히 있고 확실히 계엄을 통해서 이분이 정치적 자산을 쌓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니, 그거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전 인상 깊었던 장면이 딱 두 가지인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쫙 걸어가면서 나 한동훈이야!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 두 번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계엄 해제 그 안건을 빵빵빵 치면서 처리할 때 그 장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빨리 좀 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거 차근히 해서 또 다른 그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우원식 의장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도 그만뒀잖아요. 예. 오늘 그만둔다고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의원도 원희룡 전 장관도 나오시는 모양이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 이제 좀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본인은 뭐 대권에 도전하겠다 선언을 하시겠지만은 얼마만큼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도 나온다. 예, 윤상현은 본인 이철우 지사는 그때 애국가 불렀죠. 그 단상에 올라가서 딴 말 하면 선거 저걸로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나오신다. 이야, 진짜 엄청. 최경환 전 장관은 전 봤어요. 출마 선언하는 거. 어제인가 했었죠. 그건 봤어요. 근데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왜 나오지? 근데 그 기자님들이니까 아시지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최경환 전 장관. 근데 사실 이분도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경환 전 장관 경제통이고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경제통이고 민주당에서 김동연 지사도 경제통이죠. 이 경제통이 많이 나온다는 건 좋아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교수님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프로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랑 같이 그러면 어렸을 적에 엄청 봤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안토니오 이노키랑 약간 인상이 비슷한 거 같아요. 왠지 아세요? 왜요? 생각이 나서. 근데 안토니오 이노키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2000년 초반에 중학교 격투기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아마 안토니오 이노키가 일본을 대표하는 뭐 단체장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국회의원도 하고 거기 예. 중의원인가 참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토니오 이노키 하면은 그래도 격투기 쪽에서는 많이 아니까요. 예. 이노키가 옛날에 프로레슬링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이노키하고 모하메드 알리, 캐셔스 클레이, 예. 모하메드 알리하고 둘이 이 세기의 대결. 그래서 침대 축구라는 단어 아시죠? 예. 그 침대 축구의 원래 그 어원이 어디냐면 예.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그 모하메드 알리 사이에 있어서의 이종 격투기 때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세계 최초의 이종 격투기. 맞아요, 세계 최초예요. 예. 왜냐면 안토니오 이노키가 누워가지고 계속 저걸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권투 선수도 칠 수가 없는 게 이런 아이지 칠 거 아니에요. 막 짜증을 냈던 게 기억나요. 그런 건데, 야, 근데 이제 3주 후면은 그러면 3주 금방 가거든요. 3주 후면 대선을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아, 경선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예. 그때쯤 되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출범한 거죠? 예. 아, 선대위는 선관위가 출범했습니다. 선대위는 아직 아닙니다. 선관위 출범한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컷오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컷오프 해야겠지. 그렇죠. 그 뭐 들리는 말로는 뭐 저기 뭐 등록을 하려면은 1억 원 내놔라. 예, 1억 원 내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걸러지지 않을까 거기서. 아니 근데 그 예. 아니 그것도 좀 그거 뭐 어떻게 마련할 수도 있는데 1억을 내놔라. 예. 야. 꽤 거기 그래도 당비가 꽤 거치겠네요. 예, 그러면은. 부자정당 괜히 부자정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볼 때 컷오프는 글쎄요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대충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컷오프 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출마 선언하고서 이렇게 활발하게 방송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한테 본인의 존재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는 나쁘진 않겠죠. 그건 뭐 좋은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정현 전 대표가 가시면서 대권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관심 많이 받게 되셔가지고 좀 약간 좀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진짜 일전에 한번 섭외하려고 전화했는데 지금 방송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들 해야지 언론이 관심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이념이나 당적을 떠나서 후배 정치인들이 정말 이정현 전 대표를 닮아야 되는 게 언제나 이분은 기자가 전화를 걸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리액션이 정말 좋으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 이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좀 그러시고 여기서는 이쪽이 그러신데 후배 정치인들이 정말 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그게 사실은 친화력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오래 가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2명을 그 비난을 무릅쓰고 임명을 한 걸 두고서 이제 나간다 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대선에. 근데 이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단단히 각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완규 함상훈 그 재판관 후보자가 됐는데 이분들 입장에 봤을 때도 과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후보자로 지명이 된다고 한들 과연 좋을까? 사실 법관이 어떻게 보면 가오라고 하잖아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좀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대통령 몫은 청문회 나지만 그냥 임명하면 되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권한쟁의 심판을 이미 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거의 좀 엄청난 모욕감을 주지 않을까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이분들은 단단히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이 청문회에 요청 서류 이거 보내와도 자기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직무유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거 근데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은혁을 임명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또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거 할 필요가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탄핵 또 어떻게 보세요? 또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그거는 대선에서 중도 무당층에 대한 기대를 좀 약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곤란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임명을 했느냐면 입법부에는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예, 하고 예.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개헌 빼놓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법부마저도 이렇게 지배를 하면은 이거는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임명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대로 이제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3분의 2가 보수 계열 쪽 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예. 저는 그래서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충분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난립니다. 지금. 예.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